안녕하세요.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늘 함께했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현 교수님이 지금 이제 짐을 싸고 계시겠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클로징 벨을 제가 대신해서 짤막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라이브를 할 줄 모릅니다. 라이브 할 줄 모르고요. 그냥 빨리 올려서 빨리 올리면 제가 빨리 녹음하고 빨리 유튜브에 올려갖고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새벽까지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거의 매일 새벽 방송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이 아니고 매일이죠, 매일. 매일 새벽 방송하고 있어갖고 지금 아직 몸이 피곤한데요. 어차피 뭐 방송 자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좀 더 제가 튜닝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시겠지만 펩시코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제가 일단 실적을 준비 안 했고요. 장마감후에 나온 건데 일단 오늘은 펩시코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별로 없어요. 아마 목요일날 델타 항공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일자리가 너무 좋아지는 바람에 경기가 너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 상당히 강한 고용 지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주가가 3일째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커지면서 근데 지금 3일째까지 빠지기에는 다소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말로 오늘 밤에 FOMC 미팅 그 회의록 지난 6월달에 있었던 미팅에 대한 회의록이 또 발표가 되고요.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하원에서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거기서 어떤 얘기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금서금 이제 매수자가 들어온 거죠. 혹시라도 급등할지 모르니까. 그런 바람에 보시는 그림처럼 S&P 500이 거의 마지막에 반등했었고요. 나스닥은 일찌감치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약간 일찌감치 반등한 이유가 있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우는 3M 때문에 약보합으로 한번 탁 터치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간적으로 좀 빠진 거죠. 다 올랐다고 그러면 또 한번 3대 주가 또 올랐다고 그러면서 또 막 난리를 치고 이러면 또 약간의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장에 아직도 여러 형태로 회의론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요. CME 패드 워치 2를 보게 돼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0.25% 25bp 인하가 96.2%로 굉장히 크고요. 50bp도 역시 3.8%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 동결은 없어요. 예, 0%. 그러니까 무조건 0.25든 0.50이든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점점 0.25에 힘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31일자 FOMC에서의 결과를 미리 점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미리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막 주문을 내시는 거죠. 혹시라도 만약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하면 주가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가 계속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지금 말아야 되나?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닌가? 라고 많이 우려하고 있고 기대 반 우려가 섞여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디까지나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그 들어가서 보게 되면 기업들 실적을 다시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무조건 비싸다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유연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은 필수소비재,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죠. 그 다음에 산업재 왜 빠진지 아시겠죠? 이건 3M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산업재.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거의 약간의 일단 뭘까요? 한쪽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시장이 반등할 때 별로 힘이 없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3개 업종만 빠졌고요.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선전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전체 비중의 거의 20%, 구글이 11.48%, A주가 11.22%, 넷플릭스가 4.78로 거의 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게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일단 반등에 좀 일조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술 업종도 0.35%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반등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업종이 0.53%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업종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sectospdr.com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 업종도 보시고 나서 눌러보세요. 한번. 예. 엑셀 C를 눌러보면 옆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업종 비중으로 소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소팅해갖고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이런 비슷한 방법이잖아요. 일단 한번 나중에 물론 유료지만 굿 이코노미에 있는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업종별로 흐름을 좀 지켜봤습니다. 결국 모든 눈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가 있습니다. 입에. 모든 눈과 귀가. 귀가 빠졌네. 귀가 빠졌. 눈만 가 있으면 안 되죠. 귀가 가야지만 말이 들리겠죠. 제가 다 일부러 다 쳤기 때문에 이게 다 오타가 좀 있어. 저나 우리 이한영 교수님의 특징은 갖다 긁어오는 게 아니고 저는 직접 다 쳐갖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많아요. 오타가 되게 많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짜증내하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들 성원에 의해서 미국 주식이 다비다가 4세에 들어갔습니다. 4세 인세가 들어가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 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떤 놀라운 성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5세, 6세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결국에 모든 눈가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가 있는데 수요일날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이거 동부시간입니다. 동부시간 한국 시간은 자정. 오늘 자정에 11시 오후 11시 밤 11시죠. 자정이 아니다. 이건 이제 제가 썸머타임하고 썸머타임이 아닐 때하고 헷갈려갖고요. 썸머타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하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동부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새벽 3시에 목요일 되겠죠.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왜 금리를 동결시켰는지, 누가 동결시켰는지,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가 어떤 게 그게 담겨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똑같은 시간에 상원의 청문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집중돼 있는 하나죠.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PNC 파이낸셜의 또 한 전략가가 얘기했지만 연준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연준이 과연 시장을 망칠 것인가 망치지 않을 것인가. 파월 연준의장이 시장에 뭐가 얘기하면 도움이 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서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걸 왜 걱정하냐고 하는 거죠. 소통도 잘하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물론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통해서 내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는 충분히 표명을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강압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일 수 있는 선제적으로 뭘 대응할 수 있는지라고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왜 금리 인하 한 이슈로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막 떨 필요가 있냐. 긴장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파월 연준의장을 믿고 연준을 믿고 그냥 우리는 시장대로 종목을 잘 분석해서 가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향후에도 신고가를 갈 거고 지금보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지수가 여기서 5%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거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100%. 이런 간단한 이슈 때문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주식을 파시거나 도망간 분들은 지금 못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 자꾸 제가 입에 붙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장 시작 전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레리 커들리가 CNBC하고의 어떤 대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라이브로 했어요. 라이브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마디죠. 예, 금리 인하 해라. 예, 금리 인상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입니다. 거의 트럼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반도. 그래서 일단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특별히 들을 게 없었던 그냥 시종일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압박하는 뭐 우회적으로죠.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펩시콜라인데 펩시콜라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어요. 1.50달러를 예상치 EPS죠. 1.50달러, 1.49달러, 1.50달러 예상했는데 1.54달러가 나와주면서 비트했습니다. 비트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가능합니다.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요약이 가능한데요. 스몰 패키지, 그러니까 소용량, 소용량의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소용량 뻥튀기 포장, 뭐 엄청나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싼데라고 하지만 막상 뜯어보면 반이 공기 이상이죠. 반 이상이 그런 소포장.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작은 포장이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퀘이커 브랜드의 다시 한번 성장. 그 다음에 버블리 스파클링 탄산수죠. 이거에 또 한 번의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주요했고요. 지금 이제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리토 레이스라고 해서 프리토 레이가 이게 스낵의 브랜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가면 이런 음료 플러스 스낵의 매출 증가가 실적 고전에 기여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간단한 뉴스지만 그렇다고 펩시코가 무슨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본부장님 콜라가 잘 팔려요? 우리는 콜라 안 먹는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스낵, 그 다음에 아쿠아피나 같은 생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성 음료, 착즙 주스, 에너지 음료, 건강 음료 이런 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탄산음료 많이 안 팔립니다. 콜라는 많이 안 팔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기본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잭스에서 예상치 1.49달러를 초과해서 1.54로 발표했고요. 전년도에는 1.61달러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한 거죠. 약간 감소한 거죠. 그렇지만 기준은 맞췄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실적에 바라는 모습이 전년 동기 대비는 떨어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지만 기준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는 거죠. 시장 예상보다는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 많잖아요. 2분기에.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도 2.2%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레피니티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레피니티비에서는 164억 3천만 달러로 예상했는데요. 164억 5천만 달러로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뭐가 잘 팔렸냐? 왜 퀘이커 브랜드입니다. 이게 뭐다 이거. 저도 지금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요즘에 오트밀을 자주 먹고 있어요. 오트밀은 마치 쌀결을 갈아서 먹는 듯한 느낌? 식감 완전히 꽝이죠, 꽝. 꽝인데 건강 때문에 먹고 있는데요. 이 음료가 있습니다. 음료가. 왜 퀘이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것도 펩시코의 브랜드거든요. 이게 예전에 요즘 좀 팔리고 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완두콩 고기를 먹겠습니까? 지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졌으면. 그 고기를, 가짜 고기를 먹겠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지금 그 비욘드 비트를 먹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커지면.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음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버블리 탄산수입니다. 이게 칼로리가 없어요. 달지도 않아요. 이 음료면 이 음료. 이거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이거 왜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칼로리도 없고 달지도 않은 음료를. 농담이고요. 건강 음료죠, 건강 음료. 원래는 이게 얘네가 게토레이가 원래 게토레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게토레이. 이 펩시코가요. 다시 한번 그 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밑에 나오지만 트로피카나 음료 착즙 주스 있잖아요. 과일 주스. 이거하고 게토레이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게토레이 때문에. 여러분들 콜라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레이즈, 이 음료, 이 칩 알잖아요, 칩. 이거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웬만한 장작 저리 가라죠? 그 정도로, 먹기도 하고, 태워서, 추울 때는 손을 뗄 수도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화력 대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스낵입니다. 썬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치토스.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런 그 스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이 레이즈를
태우면 엄청납니다. 화력이. 예, 그만큼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드세요. 뭐 펩시코의 주가를 올려 그러면 더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주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시스코가 아침에 어제 아침이었죠. 갑자기 주가를 46%의 프리미엄을 주고 주당 70달러 인수한다는 소식이 깜짝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잠시 좀 이따가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왜 했는지,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회사인 시스코, 그다음에 피인수회사인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 주가가 왜 두 종목 다 올랐는지. 보통은 인수하는 회사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왜 올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펩시콜라는 이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3M은 RBC 캐피탈 마켓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던스 컷이란 말 나오잖아요. 요거. 가이던스.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비트했다. 그다음에 뭐 인라인 부합했다. 그다음에 좀 안 좋게 나왔다. 미스 이런 거. 그다음에 어닝 가이던스, 어닝 아웃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만 이해하시면 웬만한 거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미래 전망치,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려하면서 지금 전체 의견을 아웃퍼폼, 시장 수익을 상회해서 섹터 퍼폼, 업종 평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뭐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홀드, 뭐 뉴트럴 이런 게 되겠죠. 중립으로 내린 거예요. 중립으로 내린 겁니다. 목표 주가도 역시 207달러에서 176달러로 내렸고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3M이 굉장히 주가의 하락이 심합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3M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씩 좀 줄여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도 역시 그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추이는 JP모건에서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니시에이트 커버리지라고 나오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오늘부터 이제 게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에 관련 소매 용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반려동물 그러니까 소매 유통회사라고 했더니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고 동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반려동물 애완 그 용품 판매 회사. 그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이 50%로 주가를 42달러로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지금 잘 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UBS 웰스파고도 역시 굉장히 포지티브한 레이팅스,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스냅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스냅은 뭡니까? SNS 회사잖아요. 스냅, SNS 회사, 페이스북, 스냅, 트위터 다 뭘로 먹고 사는 회사죠? 광고, 애드, 광고에 대한 매출이 커질 것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달러, 18달러까지 잡고 있죠. 여러분들 스냅이 올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스냅이 많이 올라갔고요. 잘 나갔다가 더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워낙 못 나갔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가도 표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최근에 이런 좋은 수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스냅이요. 지금 시가총액 규모를 보게 되면 S&P 500에 편입이 됐어야 돼요.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이런 클로징을 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정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자격증에 녹아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내용들,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 근데 미국의 그 자격증이죠. 시리즈 7에 녹아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못하죠.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 미국 주식 관련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콘텐츠가 바닥난 거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한다고 그러면, 근데 어차피 클로징 벨은 우리 위원님이 하실 거고, 우리 교수님이 하실 거고, 저는 오프닝 벨을 좀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고요. 자, 스냅은요, 왜 S&P 500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될 것. S&P 500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미국 기업이어야 돼요. 알리바바가 나스닥 100에는 있지만 S&P 500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총이 얼마, 그 다음에 실적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조항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발행이 됐을 것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스냅은 보통 전반적으로 이런 SNS가 보통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 같이 발행하는데 스냅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주주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S&P 500에. 이미 시총 여러 가지 실적도 요건을 맞추고 있지만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일단 안타깝지만 S&P 500에 못 들어오는 게 스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NS는 뭐다? 광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힐튼 월드와이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해서 뉴트럴 중립. 비중 확대라는 거는 바이의 다른 의견입니다. 뭐 오버웨이트, 아웃퍼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바이, 뭐 스트롱 바이, 뭐 컨빅션 바이, 다 이런 게 다 좋은 의견들이죠. 근데 중립을 내리면서 하이 밸류에이션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 힐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메리어트는 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JP 모건에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오랜만에 스퀘어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좀 굉장히 환호했죠. 스퀘어에 지금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더퍼폼,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 마켓 퍼폼, 이게 중립의 추정, 중립.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한 단계 올린 겁니다. 올린 거기 때문에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스퀘어는 수많은 레스토랑 소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걸로 결제를 시키거든요. 결제 카드를 딱 긁는 거죠. 그거 꼽고 조그마한 단말기가 있어요. 그걸 스마트폰에 꽂고 카드를 긁어버리면 쫙쫙 통신을 통해서 딱 결제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수많은 데이터까지도 내가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 그걸로 내가 통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굉장히 유용한 회사가 스퀘어예요. 저희 같은 조그만 기업들은 정말 좋아하는 기업들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이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어쨌거나 좋은 내용이 나왔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시스코가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스를 26억 달러에 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광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스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주당 70달러, 시가총액은 26달러에 46%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다는 거죠. 인수한다는 거죠. 근데 장 초반에는 38%가 올랐고요. 아카시아는, 시스코는 1%가 분명히 빠졌어요.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두 가지 다 올랐냐? 자, 시스코는요, 5G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빠른 속도의 그런 클라이언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즈를 46%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로는 70달러 주당, 시가총액으로는 26달러, 정확히 46%죠. 근데 주가는 35.06%가 올랐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이거 빨리 들어가서 지금 빨리 들어가면 10%가 먹는 거잖아요. 46%인데 인수가는 35%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어차피 정부에서 승인이 나도 46%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아마 40한 2, 3%까지 올라가다 말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요. 주주들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찬성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런 M&A 할 때는 정부의 승인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뻥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정부도 승인, 주주도 승인 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버티시면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스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시면 나중에는 정말 주당 7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끝까지 버틴 분들한테는 이 매매가 정지되고 보통 3개월 동안에 거래가 정지돼요. 돈이 묶여요. 돈이 묶이고 3개월 만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당 70달러가. 여러분들 빨리 한 2, 3% 적게 빨리 팔고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회를 한번 또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프리미엄을 꽉 차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들어가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42%네? 4%나 먹을 수 있는데? 예, 드시면 됩니다. 3개월 정도 묵혀놓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것도 올라갔어요. 급등했는데, 왜 시스코는 0.27%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뒤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인수금액이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스의 1년 매출의 7.6배 규모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하지만 시스코 입장에서는요, 1년 매출의 1% 미만으로
껌값입니다. 껌값.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겠구나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최근에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로 인수회사, 피인수회사가 모두 상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정말 좋은 어떤 그 영향을 주죠. 단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기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T&T하고 버라이즌은 이렇게까지 얘네가 시스코가 이런 5G 쪽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죠. 자, 이건 제가 그냥 그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와우는 회원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유심히 좀 그 군수업체 주가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지만, 본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대만 쪽에, 미국이 대만에 무기 22억 달러, 보통 한 2조 원 넘는 규모죠. 원화로 치면. 그거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취소해라. 하나의 중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만도 같은 중국인데, 그런 거 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간.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미국은 승인한다 했지만 중국이 억지를 부르고 있어갖고요. 나오잖아요. 억지를 부른다는 거, 억지. 동담이고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건 이거 억지잖아요. 억지. 발음을 치면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차후에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모건스탠리는 다시 한번 모건스탠리는요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이제는 미국만 할 수 없다. 내가 미국만 디스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나가야겠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를 보였죠. 오늘 모건스탠리가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뭘 다운그레이드 했냐면요. 글로벌 스탁스 이제는 글로벌 주식 자체를 빨리 팔아라. 빨리 팔고 도망가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수익성 감소,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거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쪽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모든 이제 다 안 좋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를 글로벌이라고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보통 얘기합니다. 올 컨트리. 그런데 여기에 인터내셔널에 들어가게 되면요.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 더메스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보통 넷플릭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더메스틱 뭐 얼마, 인터내셔널 얼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메스틱이라는 미국 자체 국가의 미국의 어떤 그 매출을 보여주는 거고요. 인터내셔널 하면 미국을 제외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글로벌이라고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전체 시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체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어젯밤에 표명을 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제 이거였어요.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게 클로징 벨은 오프닝 벨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시작 전 36분 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우가 120포인트가 빠지는데 이거는 파월의 스피치, 파월의 입을 기다리면서 빠졌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구간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 그 입에서도 금리 인하할게요 라는 걸 바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음 주면 또 그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슈가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월 연준의장이 혹은 뭐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그 페드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상호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크레딧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짤 뉴스예요. 짤 뉴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그림 때문에 중국 주식을 사고 싶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그림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S&P 500 대비해서 중국이 현저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뉴스에 이어서 다시 한번 UBS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쯤이면 중국 인터넷 관련주를 한번 사볼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아시아 태평양 투자 참모국장인 탐민난 이렇게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인터넷 회사 자사주 매입 전망이 있는 인터넷 회사 특히 높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 뭐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의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노출이 돼 있지만 국내 시장, 중국 시장에도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한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인터넷 관련 ETF가 있어요. KWEB
KWEB, Kweb이라고 보통 읽거든요. KWEB라는 ETF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종목들이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ETF 하나로 끝납니다. 개별 종목 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즈라는 전략가는 인텔 회사 외에도 중국의 보험회사, 그다음 인프라 관련 부문도 추천했는데요. 이건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대본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일단 방송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요. 오늘 따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늘상 하셨던 뭐 블로그나 카페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끝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보셨다 그러면 누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또 내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징벨을. 근데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송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가용하면 해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